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제 8-5가 되겠습니다. 8-5. 자, 페이지로는 154쪽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5-14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죄, 습관, 그 다음에 환경과 정보, 그 다음에 4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때로는 내가 살아가고 싶은 5-14의 본성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 때문에 감정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 대인기피,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승승의 관계,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라. 네 번째는 이 시간에는 선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라. 네. 자, 로마서 12장 21절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나의 본성의 욕구대로 살 수 있도록 흘러가는 에덴 동산이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인류 역사는 수많은 대적과 회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장애 요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극복하면서 자기의 본능적 욕구를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장애 요인들로부터 날아오는 화살들에 상처받아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공격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성경은 공격을 하되 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나는 웃으면서 대할 수 있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나는 스스로 나의 존귀함을 찾아서 존중히 여길 줄 알고, 나를 무시하는 상대방을 오히려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이겨야 내 본능의 욕구를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무기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해,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좋은 점, 고마운 점을 잘 찾아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약점을 드러났을 때 막 지적할 게 아니라 담당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대방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를 성취시켜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어느 은행 직원이 자기 은행을 이제 홍보하고 또 그런 회사들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어느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시큰둥한 거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장님 비서가 나오면서 사장님 오늘은 우표가 없네요 하고 이제 나간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장님한테 여러 가지 자기가 찾아온 용건을 이야기하고 했더니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본능을 이루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왜 저분하고 이게 잘 안 됐을까? 저 사람 왜 저래?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원인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머릿속에 탁 지나가는 게, 우표. 이 사장님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우표 수집에 아주 취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회사 나오면 자, 우표물 새로운 거 있어? 우표 있어? 이게 관심을 가진 것이 사장이에요. 이게 이제 이 은행 직원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은행이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 나라에서의 우표물들이 오겠어요. 그래서 우표들을 다 따가지고 뜯어가지고 그걸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번에는 딴 이야기 하지 않고 사장님, 지난번에 제가 아드님 우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저희 은행은
외국에서 오는 편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님에게 혹시 필요할까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얼굴이 갑자기 그냥 확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했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건을 다 들어주고 오히려 자기가 편의를 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먼저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의 관심사를 성취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통을 잘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본성의 본능적 욕구를 강화하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리 장애 요인이 주변을 둘러싸고 방해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의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를 실현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자기의 본성적 욕구를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후회가 되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본능적 욕구가 얼마나 분명하며 간절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간절한가에 달려있는 거죠. 장애의 의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후회하고 속상하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 요인이 있을 때 이걸 보고 물러나지 말고 그가 말하는 이루고 싶은 본능적 욕구의 지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장애 요인들을 만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본능적 욕구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거를 반드시 난 이루고 싶어. 이게 명확하면 그 다음에 장애 요인들이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죠. 지금까지 방법들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늦추다든지 먼저 상대방의 신뢰를 쌓는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그걸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릴 수는 있지만 중단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만둘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순서를 바꿔서 갈 수는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 욕구를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하는 환경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서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말을 사용하고 존귀한 능력, 행동들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이 결국은 나를 존귀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이 욕구가 강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싶으면은 지금 이게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을 탁탁탁탁 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을 딱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본능의 욕구가 뭡니까? 그렇다면은 장애 요인 앞에서 포기할 게 아니라 그걸 더 강화시켜서 때로는 설득, 시간, 또 방어 능력, 다양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장애 요인 네 번째 요소,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막혀 있다면은 오늘 이 8장을 잘 생각하고 또 훈련하면서 극복해서 결국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